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오충현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는 반갑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가 1년, 2년 만에 끝나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지 되는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가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것을 피하다 보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을 가지 못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대부분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먹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과거에 비해서 집집마다 이런 폐기물의 양이 몇 배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와 같은 폐기물을 처리를 하는 것은 도시에 큰 부하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초기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사실 대기 환경이 개선되는 등 다소의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해법이 보이는 듯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을 회피하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승용차 사용량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집안에 있으면서 집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전열 제품이랄지 에어컨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빈도도 많아지게 돼서 결국은 가정 에너지 사용량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에너지 문제도 도시 환경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지구 전체적으로도 기후변화라고 하는 측면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나 전주에 살던 식물들을 지금은 서울에 옮겨 심어도 한겨울을 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청계천에서 봄이면 만발하는 이팝나무와 같은 하얀 꽃들인데요. 원래 이팝나무는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전라북도 전주 정도에 해당하는 온도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따뜻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적응하거나 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시점과 차가운 시점, 그러니까 추울 때와 더울 때의 온도 편차가 너무 심해진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30도씨 이상 되는 더운 날씨가 10여일씩 진행이 돼서 어르신들이 살아가시기에 상당히 불편한 그런 폭염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온도가 계속 지속되다가 갑자기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급강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온이 급변하게 되면 사실 사람들 같은 경우도 몸살을 앓게 되는데요. 자연 생태계 역시 심각한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운 날씨와 추운 날씨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멸종을 하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사를 짓는 곳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류가 생존을 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기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우리가 어느 정도 코로나가 공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했었지만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쓰레기 문제나 에너지 문제와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코로나가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문제는 공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사회는 성장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간을 크게 만드는 것에 익숙했었습니다. 도로도 크게 만들고 학교도 크게 만들고 체육관이나 강당 같은 것들도 크게 만드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막상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커다란 공간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간들이 오히려 작게 분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작게 모이는 것이 오히려 코로나 문제에 잘 대응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공원 같은 공간에도 넓은 잔디밭에 수백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선호했었는데요. 막상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잔디밭에도 둥근 원을 두고 두세 명 정도만 모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이렇게 단절시키거나 분절시키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에는 적합한 공간이지만 소규모로 활동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공간 환경 문제 역시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지 될까와 관련된 사회적인 환경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는 지나치게 많은 생명들을 멸종시켰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초기에는 우리가 이런 멸종 사태 같은 것들을 조금 천천히 갈 수 있는 해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반작용으로 그런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 역시도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산속에 살고 있던 천상갑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염의 매개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사람이 이용하지 않던 공간까지 사람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질병과 같은 문제에 부딪히는 것 또한 코로나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지 되는 환경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고민해야지 될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90년대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사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로 한정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울과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한데요.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가 사는 그런 거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에 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환경 문제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환경 문제는 배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배나 심각한 환경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은 도시가 가진 이와 같은 환경 문제나 도시 집중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에서 오랫동안 많은 정책들을 폈지만 실패해 왔던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는 우리 국민 스스로 수도권에만 몰려 사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전국에 고루 흩어져서 살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환경교육에서 다루어야지 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환경교육 그러면 쓰레기를 줄이거나 물을 절약하거나 하는 정도였다라 그러면 이제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국토 전반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 것인가, 농촌과 도시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할 것인가와 같은 부분을 고민을 해야지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들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노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시민들이 멀리까지 가서 쉬거나 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승용차를 이용을 하면 편안하게 멀리까지 갈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나 또는 어린이들을 고려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생활권 주변에서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커다란 공원을 만드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코로나 문제를 겪으면서 오히려 집 앞에 있는 가로수 한 줄알지 또는 옥상에 옥상 텃밭이나 옥상 정원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멀리 있는 공원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원보다는 더 소중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들이 쉴 수 있는 녹지를 꼭 구청이나 시청에서 만들어주는 것 외에도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집 주변에 있는 공터나 또는 아파트 단지 안에도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든다라든지 옥상 정원을 만든다라든지 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소규모 녹지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대안들도 이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시기가 되었습니다. 도시농업은 쿠바와 같이 제3세계 국가 같은 경우는 도시 안에서 먹을 것을 실제로 자급하기 위해서 하는 농업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우리나라 또는 일본과 같은 선진국형 도시농업은 사실은 시민들이 쉬거나 또는 교류하거나 치유를 받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농업 그러면 주말농장 같은 패턴들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주말농장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도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농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주민 대다수, 특히 노원과 같은 경우는 주민 대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요.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텃밭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농업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베란다나 옥상이나 또는 집 앞에 있는 작은 보도 같은 곳에 화분과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도시농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녹지를 만들거나 도시농업과 같은 것을 할 때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인 경제의 격차 같은 거를 줄여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사실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지만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어버렸거나 또는 하루하루 일거리를 만들어야지 살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의 심각한 경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거나 또는 약자가 약자를 돌보는 등의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예를 들면 도시농업과 관련된 자재들을 운반을 해준다라든지 또는 그것을 잘 보살피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대행해주는 활동들을 한다라든지 또는 녹지를 만들고 그것을 가꾸도록 한다라든지 하는 등등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일자리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코로나에 순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적 빈부격차 같은 거를 줄여나가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짧게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런 대안들 외에도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의견을 모으다 보면 더 많은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관련된 시민단체들에서는 시민들로부터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코로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